혹시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메일 한 통이요. 어떻게 회사 전체를 그야말로 마비시키는 재앙으로 번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사실 모든 거대한 재앙은요, 시작은 아주 거창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아주 살짝 건드리는 단 한 번의 클릭. 모든 비극은 바로 이 무심한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재앙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1단계입니다. 미끼가 던져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신없이 바쁜 어느 날 오후 재무팀 사무실이에요. 여기저기서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가 막 들려오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치명적인 미끼가 담긴 이메일 한 통이 쓱 도착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결제에 문제가 생겼다. 좀 도와달라. 공격자들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또 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책임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의심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이메일을 한번 해보해 볼게요. 공격자들은요, 우리가 엄청 바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함정들을 여기저기 파놓은 거죠. 보세요. 발신자 주소에 알파벳 L 대신에 숫자 1이 들어가 있고요. 문장도 어딘가 어색하고 이메일 서명도 없잖아요. 근데 제일 교묘한 건 아주 급한 일인 척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 바로 첨부 파일인데요. 이게 문저 파일이 아니라 exe, 즉 실행 파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그냥 제 컴퓨터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정신없이 일하던 직원은 이 모든 위험 신호들을 다 놓치고 파일을 클릭하고 맙니다. 딸깍! 바로 이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거죠. 2단계, 감염의 시작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악성 코드는 시스템의 모든 방어벽을 뚫고 내부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지금부터는요,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악성 코드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컴퓨터 세계에 있는 모든 나쁜 놈들을 그냥 통틀어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 몸에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시스템을 아프게 하거나 몰래 정보를 훔쳐보는 스파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인질범, 랜섬웨어까지 전부 다 이 악성 코드에 속하는 거죠. 물론 우리 컴퓨터에는 백신이라는 방패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이죠. 하지만 만약 이 방패가 좀 낡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창이 너무 새롭고 강력하다면 그 방패 생각보다 너무 쉽게 뚫려버리고 맙니다. 자, 3단계입니다. 공격자가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용자 권한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악성 코드는 일단 실행되면 그 컴퓨터를 쓰고 있던 사용자의 가면을 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악성 코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의 일반 사용자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는 열쇠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져도 자기 방 안에서만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오른쪽의 관리자는요, 이 건물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 이 관리자 컴퓨터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 코드가 이 마스터키를 손에 넣고 건물 전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에서 최소 권한의 원칙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원이 가진 권한이 곧 악성 코드의 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직원이 회사 전체가 쓰는 공유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면, 그럼 악성 코드도 당연히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4단계, 인질극의 시작입니다. 몇 시간 동안 아주 조용히 숨어있던 악성 코드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랜섬웨어가 활성화돼서 마치 암세포처럼 네트워크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회사의 모든 파일들을 잠궈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감염된 모든 컴퓨터 화면에는 바로 이 절망적인 메시지가 떠요. 우리가 맨날 보던 파일 아이콘들은 전부 이상하게 변해 있고 어떤 문서를 눌러도 열리지가 않아요.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인질로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날아온 청구서. 무려 1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억 6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추적도 어려운 암호화폐로 이 돈을 내야만 데이터를 풀어주겠다는 아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바로 백업이죠. 미리 복사해둔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든 복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의 백업 데이터는 안전할까요? 백업에도 종류가 있어요. 왼쪽의 온라인 백업은 집에 연결된 수도관 같은 거예요. 편하긴 한데 만약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랜섬웨어가 바로 이 수도관을 타고 백업 파일까지 감염시켜버려요. 반면에 오른쪽의 오프라인 백업은 따로 떠놓은 깨끗한 생수통 같은 겁니다. 평소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수도관이 오염돼도 이 생수통은 안전하죠. 이 작은 차이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5단계, 외부 후폭풍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위기는 회사 담장 밖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평판과 신뢰에 대한 위기가 시작된 거죠. 불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요. 기자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고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죠. 고객들은 항의하고 파트너사들은 설명을 요구하고 내부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의 위기인 겁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리 짜놓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마지막 6단계입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이 끔찍한 경험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철벽 같은 방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어 체계는 이 3단계로 완성됩니다. 첫째, 평가하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지킬 수 있겠죠. 둘째, 훈련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이런 가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 계획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미리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하기. 결국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모든 직원이 위협을 딱 알아보고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최전방의 감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계획은요, 가장 최근에 했던 테스트만큼만 강력합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 혹시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계획이라는 건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직접 땀 흘리면서 훈련할 때 바로 그때 진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공격의 전 과정이 여러분의 방패를 다시 한번 꺼내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가 다루는 이 지식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지만 모든 힘에는 윤리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요. 부디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